앞으로 모기지 향방, 집값 향방, 금리 언제 내리냐. 이번 달 금리가 이제 0.25% 내려가고 올해 4번까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총 올해 5번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를 2.6%까지 낮출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미래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오늘은 만나시는 고객님들마다 호주, 모기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모기지 향방, 집값 향방 늘 물어보시는데 배 실장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저를 대실장으로 불러주시는군요.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었네. 네, 잘 지냈습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 조댓글 한번 해달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조댓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나는 없는 걸로 포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의 새로운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러시구나. 행복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행복을 여기서 찾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기지 지금 금리 언제 내리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어떠세요? 모기지는 다들 가지고 있죠. 먼저 놀라운 건 사람들이 아직도 모기지를 너무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들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활비가 치솟고 금리가 계속 올랐는데 모기지 연체율이 팬데믹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낮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임대 시장이 너무너무 타이트해서 집을 팔고 나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재정 관리를 꽤 잘 해왔다는 거죠. 금리가 이제 0.25% 내려가고 올해 4번까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던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50만 불 대출을 기준으로 금리가 0.25 떨어질 때마다 월 상환액이 약 76달러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4번 인하되면 304달러나 줄어드는 셈이니 모기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0달러 이상이면 네. 꽤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 주택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처음 이제 부동산에 진입하려는 이제 첫 주택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진입 장벽이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집값을 더 올린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 가능 금액을 이제 늘려주고 키워주죠. 그리고 노동당의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언급해드린 5% 계약금 제도까지 겹치면서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겨울 경매 시장에 다시 이제 달아오를 것으로 이미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대표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분석하고 전문가들도 이제 분석하고 하면은 죄송해요. 갑자기 억양이 높아졌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6에서 10%, 많게는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누군가요? 일단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죠. 낮은 금리에는 이제 이자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오르고, 반면 새로 진입하는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모기지를 빌려야 되고 결국 기회를 더 늦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는 점점 더 밀려나게 되는 그런 구조네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모기지 보유자들은 웃고 예비 구매자들은 울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특히 인프라 개발 계획, 인허가 속도 개선이 시급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벽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제 공급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장이 핵심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4월 중간 집값이 또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롭트랙에 따르면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이 80만 5천 달러까지 올랐고요. 2020년 이후 48.6%나 오른 수치예요. 특히 대도시권이 이제 더 심각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 응한 TV 인터뷰에서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관세스러우십니다. 아, 네, 그럼. 호주는 자연이 정말 관세스러운 것 같아요. 아, 책임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고율 관세 조치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흔들리면서 호주도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RBA가 금리 인하로 또 대응하는 이런 게 맞냐 하는 또 논란도 있습니다. 사우 이슬레이크스 이제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도 또 이제 간접 출연한 그러니까요. 경제학자시잖아요. 네, 저희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락 제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경제학자분이 금리 인하는 집값만 자극할 뿐 오히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즉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같은 걸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제 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자산 보유자들만 더 부유해지고 젊은 세대에 이제 더 밀려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4대 은행을 이제 비교를 하면 현재 이제 NAB가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총 올해 5번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를 2.6%까지 낮출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자들은 월 상환금이 약 $526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차이네요, 이거는. 문제는 은행들이 IB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전부 고객들한테 이제 전달할 거냐. 그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일부만 반영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등장한 사울 이슬레이크 네. 이 경제학자 이 분께서는 이번에는 은행들도 고객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달 안 한다면 오히려 더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은행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학자분이시군요. 네.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기존 보유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예비 구매자에게는 또 하나 벽이고 결국 핵심은 공급에 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 인허가 절차들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에 관한 RBA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이제 공급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상황은 이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대출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에 진입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지금이야말로 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서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앞으로 RBA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움직임도 더 커지겠네요. 저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